네, 반갑습니다. 떠먹여서 배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세공제부터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네 가지 이제 볼 거예요. 보, 의, 교, 기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보, 의, 교기를 외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제 대상액을 먼저 공부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원래 소득공제였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을 한 상태에서 율만 때렸어요. 이렇게 바꿀 때. 그래서 공제율 해서 이렇게 먼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율을 하면은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래 소득공제였어요. 이거 알아야 저희가 또 공부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요걸 공부하고 요걸 바로 공부할 겁니다.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금방 끝날 겁니다. 자, 요렇게 그림이 나왔죠. 여러분 이거 좀 헷갈려요, 여러분. 뒤에 가서 잘 기부금이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근로 제공 시기의 공제 시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그림 있죠? 8월까지만이라고 12월까지만 있어. 그러면 8월, 12월에 대한 보험료만 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공제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출생 보험료는 안 해줘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보험료 둘 다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보장성에는 자동차 보험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 거의 다 100만 원이 차요. 그리고 만약에 장애인이 없으면 이건 없는 거죠. 그리고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금, 보증금 3억 이하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현금주의입니다. 뭐 이것도 발생주의 하시는 분들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발생주의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자동차 보험 1년치를 내면 사실 내년도 것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그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현금주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저번 시간에 봤죠. 어떻게 됐어요? 보험료는 3순위였습니다. 3순위니까 다 봤죠. 하지만 장애인은 하나 빼면 뭘 빼요? 연령을 먼저 뺀다고 했어요. 왜? 소득은 봐야지. 그죠? 하나를 뺀다고 할 땐 연령을 먼저 뺍니다. 자, 100만원, 100만원 한도에서 12%, 15%에서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세액은 27만원이 뭐가? 장애인까지 있다는 전제 하에. 그죠? 장애인이 없으면 얼마밖에 안 돼요? 12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됐죠? 보험료 세액 공제 끝. 자, 다음 것이 의료비 세액 공제 마찬가지로 언제요? 근로 제공 시기에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실손의료비 이건 내가 낸 게 아니죠. 빼야 됩니다. 홈택스에서 다 제공되고 있고 산후조리 비용은 1회당 200만 원인데 요자만 돼요. 1900 7천만 원 이하에게는 사업소 6천만 원 이하인자 7천만 원 계속 나온다고 했죠. 7천만 원 초과자는 이건 산후조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런 건 좀 전 이 저출산 시대에서 지금 완전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죠? 좀 해주면 좋은데 뭐 요런 건 어쨌든 다 빼고 있어요. 200만도 좀 사실 그래 큰 건 아닙니다. 사실 그죠? 저도 애 둘 낳아 보니까 이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산후조리 비용 자체가 이게 어쨌든 뭐 세법은 최소한으로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200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홈택스에서 제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번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보셔야 돼요. 안 되면 여러분이 직접 떼와야겠지. 그죠? 됐고요. 자, 의료비 세액 공제는 몇 순위였죠? 1순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보지 아무것도 안 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질문 진짜 많이 하시고 이번 올해도 질문을 하실 거야. 왜냐면 전제가 기본 공제 대상자예요. 인적 공제에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뭐였어요? 그렇죠.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그죠? 이거 우리가 다 공부하고 온 거야. 그래서 이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소득 요건을 보지 않고 연령 요건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모든 가족이 다 된다는 게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모랑 살아. 삼촌이랑 살아. 여기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여긴 바깥에잖아. 나의 형제자매가 아니잖아. 이모나 삼촌은 존속의 형제자매잖아요. 여기는 기본 공제 대상 자체가 안 됐어요. 마찬가지 조카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죠? 내 형제자매 비속이잖아요. 없어. 나랑은 상관이 없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사람들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제가 기본 공제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65세고요. 조그마한 뭐 건물을 하나 파셨어요. 그래서 양도소득금이 2023년도에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인적공제 돼야 안 돼요? 인적공제. 자, 연령이랑 소득 봅시다. 돼야 안 돼요? 연령은 충족이 되죠. 60세 이상이잖아요. 그죠? 소득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 양도소득 5천만 원 있잖아. 그래서 인적공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 공제는 돼야 안 돼요? 되지. 왜? 안 본다고. 연령을. 아니, 연령이랑 소득을 둘 다 안 본다고요. 그냥 뭐면 되는 거야? 아버지이면 되는 거야, 그냥. 존속이면 되는 거야, 그냥. 어머니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공제 대상 의료비는 이렇게 돼 있고요. 쭉쭉 보시면 되고 공제 대상 의료비 쭉쭉쭉 다 홈택스에서 다 발라내죠. 제외는 성형수술이나 미용 위안거 뭐 이런 건강 이제 보약 이런 건 안 되고요. 국외는 안 됩니다. 근데 요 비교하셔야 될 게 보시면 볼게요. 비교하셔야 될 게 교육비 있죠. 교육비는 국외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교육비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의료비 세액 공제는요. 공제 대상액이 요렇게 나눠야 돼요. 나눈 이유는 율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본인 등 의료비랑 기타 의료비는 율이 같아요. 15%로. 근데 왜 나누냐? 물어보시면 이 기타 의료비는 한도가 있어. 자, 보여만 드릴게요. 좀 어려운 건데 잠깐 보여드리긴 할게요. 자, 그리고 본인 등 의료비 본인이랑 경로 대신 65세입니다. 이건 또 60세도 아니고 70세도 아니고 몇 세? 65세야 이거. 됐죠?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성 결핵 환자가 들어왔죠. 한 3, 4년 전에. 됐죠? 오케이. 그리고 기타 의료비는 2회입니다. 요렇게 해당이 안 되는 건 다 기타인 거야. 이렇게 발라내세요. 어떻게 하냐? 율이 30, 20, 15, 15예요. 율은 15, 15 같죠? 이거는. 그죠? 근데 이거 뭐야? 여기서 한도가 있어요. 요 700. 에 대해서. 그리고 3%를 뗍니다. 무조건 총급액. 요거는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우리가 몇 퍼센트를 뺐어요? 20 기억나요? 25% 뗀 거? 그죠? 25%인데 의료비는 3% 무조건 까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됐죠? 금액이 적어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3%는 깝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게. 난임시술비나 미수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발라내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홈택스에 뜨지 않습니다. 설명드렸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디서 본 거죠, 이거? 맞아요. 신용카드 소공제랑 계산 구조가 비슷해요. 쭉 이렇게 까는 거야, 이렇게. 총금액 일단 3% 까고요. 까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되는데, 여기서 기타 의료비를 한 이유는요. 이렇게 해서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타 의료비가 제일 많아, 이 사람은. 그럼 510만원 뺐어요. 총금액이 510만 다 빠졌어요, 여기서. 그러면 990이잖아요. 990 아니야. 한도가 700이야, 700. 네, 기타 의료비는 한도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타 의료비를 이렇게 발라내는 거예요.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료비보다 의료비 세액 공제가 좀 적죠. 그 이유는 한도도 있고 3%를 까는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됐죠? 자, 다음 교육비 세액 공제 봅시다. 교육비 세액 공제는 2순위였어요. 그래서 소득이랑 연령 요건 중에서 소득 요건만 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강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됐죠? 그리고 존속은 안 돼요. 존속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교육비는 안 해줘. 이거 원래부터 그랬어요, 이게. 그리고 수급자 안 되고요.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지 않죠? 아예 안 보죠? 왜냐면 일반 같은 경우에는 받잖아요, 소득을. 근데 하나 요건을 완화시켜줘야 되잖아. 완화시켜주게 소득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 보는 거야. 됐어요? 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존속이 장애인이야. 그러면 그 장애인 관련된 교육비는 또 교육비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세법을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됐죠? 자, 본인만 되는 거 볼게요. 전액됩니다. 한도가 없어요. 대학원 누구만 돼요? 본인만 돼요, 여러분. 됐죠? 대학원 자식들 안 됩니다. 제일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고. 자, 학자금 대출 요것도 자식 거 안 되고요. 본인만 됩니다. 넘어가고요. 배우자 및 부양가족, 대학생은 한도가 900이고요. 취약전 아동, 초중고 각각 한 사람당 300씩이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약전 아동은 보육시설, 학원시설 이런 거 취약전 하면 된다고 해서 안 됐어요. 교육비 세액 공제. 된다고 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교육비 세액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되는 거야. 근데 교육비 세액 공제는 안 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되는 교육비가 있었지. 누구예요? 초중고 사설학원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되지만 여기서 교육비 세액 공제는 안 됩니다. 됐죠? 제가 어떻게 공부했을 때 외웠냐면 그거는 교육비 세액 공제까지 만약 초중고 사설학원을 인정해주면 그건 사교육 조장이잖아. 국가 입장에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해준 거예요. 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준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매출자의 그 매출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그 학원의 매출이 많이 누락되죠. 여러분들 아시잖아. 학원비 아직도 카드로 결제한 것도 많지만 현금 봉투에 담아서 아직도 많죠. 제가 학원 다닐 때 맨날 봉투에 무슨 카드야. 봉투 이렇게 딱 매달 학원 가방에 넣어줬잖아. 학원에서. 그게 다 뭐야? 현금 매출 누락이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이런 거 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추가된 게 수능 관련돼서 수능 응시료, 수능 접수료가 추가됐다는 거 말고는 올해 개정된 게 없어요. 그냥 어차피 홈택스에서 가져올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취약전 아동 나이를 보면요. 17년생 이후부터죠. 근데 16년생도 가능할 수 있어. 1월, 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취약전이니까 3월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됐고요. 국외교육기간 된다는 겁니다. 국외교육기간도 900, 300이요. 대학생 900이고요. 취약전 아동 초중고 300까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요거 있죠. 이거는 공식 공공기관 얘기하는 거고 취약전 아동이 학교 다니기 전에 애가 학원 있지, 학원. 요런.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를 갔어요. 이런 건 안 돼요, 여러분. 국외는. 됐죠? 우리나라 국내 학원비는 되지만 외국 취약전 아동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홈택스에 안 뜨니까 당연히 자료를 다 받아서 그 날짜에 환율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기를 작성하셔야 돼요. 담당자가 입력하셔야 되고, 장애인은 한도가 없어요. 전액 다 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지. 내가 낸 것만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됐고요. 장애인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교육비세공제에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받는 요건이 있어요. 우리가 요번 강좌 때는 제가 안 올려드렸는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비과세 받으면요, 여기 교육비세공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혜택은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15% 다 해줍니다. 크죠, 여러분? 금액이 커요, 여러분. 900만 원 한도잖아요. 곱하기 15%야. 대학생 같은 경우 한 사람 하면요, 100 얼마예요? 35만 원을 해준 거예요. 여기 지방세 13만 5천 원까지 합하면요, 만약에 대학생 한 명을 있어. 근데 900만 원 한도 대부분 다 차죠. 왜냐면 학비가 450만 원, 450만 원 하면 보통 넘으니까. 그러면 대학생 한 명으로 인해서 세액공제가 대충 한 148만 원 되는 거예요. 금액이 커요, 저거요. 크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됐죠? 우리 교육률이 높은 나라니까. 기부금 봅시다. 여러분, 기부금에서 제가 요거 그림 있었잖아요.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에가 공제받는 시기다. 기억나요? 요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요 그림이 없지.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근로 제공 시기와 상관없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자도 돼요. 근로자만 해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킹하시고 있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 넘어가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세액공제에서 하나만 볼 건 이게 돼 있는데, 지금 소득 공제금액 먼저 공제금액의 유를 곱한다고 했죠. 공제금액 먼저 보면 공제금액이 이게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10%밖에 안 돼요. 요것만 체킹하시면 돼요. 공제금액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종교단체. 그럼 이게 다 대상이 아니고 거기에 10%가 대상 금액이에요. 거기다 이제 뭘 때려야 돼? 지금 바로 뒤에서 공부할 공제율을 때려야지. 됐어요? 자, 그래서 공제율은요, 요겁니다.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는 30%예요. 작년에 이거 원래 20%, 35% 해줬어요. 5%씩 더 해줬었죠. 그거 없어졌어요, 올해부터.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특별세액공제 제가 정말 컴팩트하게 해드린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떠먹이면서 뵙던 새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